정관장의 붉은 유니폼 아래서 누구보다 강력했던 이 전설의 듀오가 이제는 서로 다른 팀의 엠블럼을 가슴에 달고 네트 사이에서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제의 최강 동지가 오늘은 가장 위험한 라이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회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 맞대결이 아닙니다. V리그 판도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를 가장 빠르게 분석하는 한뉴스 24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건설로 향한 메가, 그리고 정관장에 남은 부키리치. 두 선수의 선택이 왜 리그 전체를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승자가 될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팬들은 이번 맞대결에 이렇게까지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두 선수는 단순히 같은 팀에서 뛰었던 외국인 듀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4에서 2025 시즌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돌풍의 중심에는 바로 메가와 부키리치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두 에이스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메가와 티는 V리그 전체를 뒤흔든 이름이었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동남아 쿼터 선수는 한계가 있다는 시선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는 그런 편견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높은 타점과 강력한 백어택, 그리고 승부처마다 터지는 해결사 본능까지. 정관장이 흔들릴 때마다 결국 공은 메가에게 올라갔고, 메가는 상대 블로킹을 강제로 찢어버리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득점 랭킹 상위권을 장악한 건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메가는 더 이상 동남아 쿼터 성공 사례가 아니라 리그 전체가 경계하는 절대 에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키리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건 이쪽이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원래 포지션과 다른 역할을 맡았음에도 부키리치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공격만 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몸을 던졌고, 수비 커버와 연결 플레이까지 책임지며 팀 밸런스를 지탱했습니다. 메가가 폭발력을 담당했다면 부키리치는 팀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윤활유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조차 부키리치를 두고 배구 천재 같다라고 극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상대팀 감독 입장에서 봐도 부키리치의 경기 이해도와 연결 능력은 V리그에서 쉽게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유행했습니다. 메가가 부수고 부키리치가 완성한다. 실제로 경기 흐름도 늘 비슷했습니다. 메가가 압도적인 공격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으면 부키리치가 리시브와 연계 플레이로 팀 전체를 안정시켰습니다. 한 명만 막아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인기가 한국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팬덤의 반응은 V리그 역사에서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정관장 경기 하이라이트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치솟았고, 메가와 부키리치 관련 영상은 업로드 직후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경기장 분위기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관장은 단순한 인기구단이 아니라 글로벌 팬덤을 가진 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듀오는 오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정관장 신화를 만든 직후 두 선수는 더 큰 무대를 향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지금의 운명적인 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메가는 튀르키예 리그로 향했습니다. 부키리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팬들은 두 선수가 유럽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V리그를 압도했던 퍼포먼스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먼저 메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벽을 마주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릎 상태였습니다. 강행군 속에서 누적된 부담이 점점 커졌고, 여기에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일정까지 겹치면서 컨디션 관리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메가는 시즌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한 채
조기 복귀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한때 유럽에서도 통할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지만 몸 상태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부키리치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리그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버틸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스피드, 파워, 전술 완성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몰려있는 곳이었고 부키리치는 그 높은 벽 앞에서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V리그에서는 만능형 플레이어로 빛났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경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결국 두 선수 모두 유럽 무대에서 성공 신화를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유럽 도전 실패 이후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과 달리 메가와 부키리치는 오히려 다시 V리그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메가의 현대건설행은 상당히 충격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무릎 부상 우려가 계속 나오던 상황에서도 현대건설 강성형 감독은 직접 인도네시아까지 날아가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감독이 직접 승부수를 던진 셈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내부에서는 메가는 아직 끝난 선수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강타, 그리고 승부처를 뒤집는 해결사 능력은 리그 최상급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부상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부키리치 역시 여러 팀의 관심 속에서 결국 가장 익숙한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바로 친정팀 정관장 복귀였습니다. 수많은 러브콜 끝에 다시 정관장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팬들이 그토록 원했던 운명의 재회가 완성된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같은 편에서 서로를 살려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에서 2027 시즌 맞대결은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하나의 거대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정관장 전성기의 진짜 핵심은 누구였는가? 메가를 지지하는 팬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국 경기를 바꾸는 건 폭발적인 공격력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메가는 흐름이 막힌 순간 분위기를 강제로 뒤집어버리는 몇 안 되는 선수였습니다. 상대 블로킹 두세 명이 붙어도 때려내는 결정력, 그리고 승부처에서 터지는 강심장은 V리그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팬덤이라는 엄청난 시장까지 끌고 왔습니다. 메가의 존재 자체가 흥행 카드였고 V리그 글로벌화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부키리치를 높게 평가하는 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배구는 공격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정관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부키리치의 보이지 않는 헌신 때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리시브, 디그, 커버 플레이, 연결 과정까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메가가 가져갔지만 실제로 팀 균형을 유지한 건 부키리치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메가는 칼이었다면 부키리치는 그 칼을 움직이게 만든 손이었다. 흥미로운 건 두 선수 모두 이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당시 정관장은 서로의 장점이 완벽하게 맞물린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맞대결이 더 위험한 이유는 두 선수가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 영상을 분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같은 코트에서 훈련했고 같은 위기 상황을 함께 버텼습니다. 메가는 부키리치가 어떤 순간에 수비 위치를 바꾸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키리치 역시 메가가 압박 상황에서 어느 코스로 공격을 시도하는지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부처에서의 심리전은 엄청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터가 흔들리는 순간 누구를 먼저 찾는지, 리시브가 흔들릴 때 어떤 표정과 움직임이 나오는지까지 서로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대결은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니라 기억과 습관을 이용한 쥐략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팀 전력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대건설은 메가 한 명만 믿고 가는 팀이 아닙니다.
새 외국인 선수 조단 윌슨까지 합류하면서 공격 화력이 훨씬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가에게 집중 견제가 들어가더라도 반대편에서 또 다른 공격 옵션이 터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입체적인 배구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반대로 정관장은 부키리치를 중심으로 다시 조직력 배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한 방보다는 끈질긴 수비와 연결, 그리고 랠리 싸움에서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즉 이번 시즌은 단순히 메가와 부키리치 개인 대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의 강력한 화력과 정관장의 조직력이 정면 충돌하는 총력전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장외 분위기도 이미 뜨겁습니다. 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는 서로를 향해 존중과 감사의 말을 남겼지만 분위기 자체는 미묘했습니다. 함께했던 추억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프로의 세계에서는 승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부키리치는 코트 안에서는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식의 강한 각오를 드러내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상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V리그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리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가의 현대건설 이적 이후 인도네시아 팬들이 현대건설 SNS로 대거 유입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댓글 장언어 비율 자체가 달라질 정도였습니다. 이제 V리그는 단순한 국내 리그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팬덤이 동시에 소비하는 콘텐츠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시즌은 단순한 외국인 선수 맞대결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함께 만들었던 두 선수가 이제는 서로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 다시 마주서는 이야기입니다. 현대건설은 메가라는 가장 강력한 창을